오늘 채널A의 강력한 사팀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지난달 22일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유영재는 녹취 파일과 공황장애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한 행동은 강제추행의 최대치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지난달 22일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한 유영재가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는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실제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으며 지난 22일 고소가 접수된 후 고소 일주일 만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사팀은 선우은숙 측근의 발언을 인용하여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에게 행한 행동을 강제추행의 최대치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희 교수는 강제추행의 최대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제가 상상하는 최대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강제추행이 최대치로 인정된다면 당사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창호 박사는 선우은숙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성폭행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성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와 마시지 않을 때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영재 씨는 자신이 무고한 것으로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기자는 선우은숙 측의 주장에 따르면 친언니가 5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많이 복용하지 않았으나 피해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의 복용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라며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이혼 과정을 거쳐 재결혼 의사를 밝힌 시점에 언니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들의 결합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우은숙 씨 또한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 신고를 한 뒤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이혼 이유가 성격 차이로 보도되었지만 그 후 유영재가 결혼 전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의 사실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영재는 3원과 사실혼 논란에 대해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 제 2번째 결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라며 선우은숙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2번의 이혼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며 하지만 동거나 불륜과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유영재는 2024년 5월 26일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 절차를 밟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재의 친동생은 유영재가 자살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형을 설득하여 보호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래는 독자들의 반응이다.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건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다양한 증거들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네,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다양한 증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판단과 정의로운 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영재 씨의 입원 절차와 치료는 그가 진지하게 상황을 다루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영재 씨의 입원과 치료 과정은 그가 상황을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족의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성폭력 행위에 대해 무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결코 무시되거나 방관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특히나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과 주의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소희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준열과의 이별 때부터 그녀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나영석 PD의 편집과 학력 거짓말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소희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녀의 발언은 계속해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프랑스 대학 합격증이나 델프, DELF 자격증을 공개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한소희의 소속사인 구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한소희의 대학 합격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생활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소희를 둘러싼 논란은 채널 15야 출연 이후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한소희는 해당 채널에서 프랑스 대학에 합격했지만 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학교에 붙었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6,000만 원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소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한소희의 발언과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은행 계좌 잔고와 한소희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델프 자격증이 필요하니 증명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소희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누리꾼과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내게는 발상과 전환 같은 것들은 맞지 않는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국내 대학을 포기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소희는 그녀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제 발언이 편집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내 은행 계좌에는 2대 3천만 원이 필요했고 생활비 부족으로 고생했습니다. 20대에 다시 시작하여 유학원에 돈을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편집된 부분과 왜곡된 부분이라는 발언은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영석 PD의 15야 채널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채널에 찾아가며 왜 한소희를 비난하고 욕을 먹게 만드는가? 와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소희의 입장은 그녀의 영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프랑스 대학 합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대로 모든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되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증빙 서류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나영석 PD의 15야 채널로까지 번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팬들은 나영석 PD를 향해 비난과 항의를 쏟아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소희와 나영석 PD는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